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천만 뉴스 한번 진행토록 해볼게요. 일일 영상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들 뭐 성공 투자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잘하면은 한몫 잡아볼까, 큰 한방 한번 터트려 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투자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딱 찍어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나락으로 가더라. 폭락하는 것도 많고 주가 빠지는 것도 많아요. 그만큼 생각하는 대로 잘 이렇게 진행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요즘 그 삼양식품에 대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 불닭볶음면인데 이 불닭볶음면에 보니까 이름을 불닭 반도체, 뭐 면비디아, 엔비디아의 이름이 좀 비슷한 면비디아 면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면비디아 뭐 이런 용어가 있는가 봐요. 그런 호칭이라는 거죠. 애칭 개미들이 삼양식품을 부르는 호칭이랍니다. 불닭 반도체 면비디아.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삼양식품을 엔비디아에 빗대어 부르는 말입니다. 불닭 시리즈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실적을 견인하다 보니 최근에 삼양식품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100만 원을 넘긴 종목이 뭔가 했더니 이게 삼양이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뿐이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뿐인데 이 증권가에서 새로운 황제주에 등극한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70만 원으로 올려잡는 등 관심이 커집니다. 지난 12월에 장중에 황제주에 등극한 삼양식품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 15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에는 30만원대에 불과했던 주가인데 이날 123만 3천원까지 올라서요. 123만 3천원까지 시가총액은 50위권에 이제 진입을 한 거죠. 130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했던 증권가는 이 과소평가에서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최고 170만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20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114만 4천원을 기록을 해가지고 황제주로서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를 해서 5,290억, 영업이익은 67% 급증을 해가지고 1,340억 이렇게 분기 최대 실적이죠. 지난해 2분기 해외 매출 3천억을 돌파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 4천억을 넘어선 겁니다. 역대급 실적을 이끈 건 수출인데 삼양식품 전체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다 보니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을 때 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이 실적 개선에 기여를 했고 농심 등 경쟁사들은 일부 물량을 해외에서 만들지만은 이 삼양식품은 수출용 라면 그 전량을 어디서 만드냐? 이 국내에서 이제 생산합니다. 이 같은 양을 팔아도 매출과 이익이 더 증가를 하겠죠. 2016년 그 900억대죠. 900억대였던 삼양식품 매출이 지난해는 1조 3,359억 원으로 사상 첫 해외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적의 중심에는 불닭 시리즈가 있네요. 2014년 유튜버 영국 남자가 친구들과 이제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관심을 불러일으킨 뒤에 이른바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전 세계에 이제 퍼지는 거죠. 수출국이 한 100여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 코스트코, 크로거 뭐 등등 해서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가 늘어요. 올 1분기 전년 대비 62% 증가해서 1270억을 매출 올렸답니다. 이 상향식품의 성장성을 과소평가했다면서 사과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IBK에서 나온 것 같은데 미안하다, 과소평가했다는 그런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 관세청 기준 4월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5% 증가한 1억 3,514만 달러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분기에도 환율 효과가 지속이 되면서 수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로 예상한답니다.
이렇게 삼양식품의 고성장세는 생산 능력 확대와 맞물려 가지고 더욱 가속화될 것 같네요. 올해 상반기 준공되는 밀양 2공장이 가동이 되면은 연간 최대라면 생산량이 기존의 18억 개에서 25억 개로 늘어나서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북미와 유럽 등 전략 시장 공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2027년에 중국 신공장 가동을 통해서 제품의 생산 능력이 캐파라고 하죠. 캐파가 기존 생산량 대비 78%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가 전망도 밝아요. 지난주 삼양식품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두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일제히 삼양식품의 주가를 올려잡네요. IBK가 108에서 145만원, 키움은 120에서 140, 하나증권 110에서 135, 교보는 102에서 133, 유안타 110에서 131, 한투 110에서 130 이렇게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130만원 이상으로 이제 조정을 한 거죠. 이 중에 하나투자증권은 삼양식품 목표가를 가장 높은 가격인 170만원으로 제시하더라고요. 일단은 강력 매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밀양 2공장까지 가동할 경우 물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면서 믹스 변화에 따라서 매출 증가는 그 이상일 것이다. 매출 증가는 그 이상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 크로거나 캐나다, 멕시코, 코스트코 등으로부터 신규 입점 효과는 증설과 맞물려서 성장을 가속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그 관세 전쟁으로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일단 중국에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로 보네요. 삼양식품 우선 관세 문제에 대응해서 사내 TF를 중심으로 수출 지역 다변화와 원가 절감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7월 이후로 미국이 25% 상호관세를 지속할 경우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관세가 없을 때보다 약 3.8% 줄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불닭 브랜드 파워와 견조한 글로벌 수요를 고려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을 하네요. 그리고 삼양식품은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어서 관세 관련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라면의 킥단가가 높지 않고 이 불닭볶음면의 충성 높은 소비자층을 고려하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그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삼양식품이 새로 편입된 점 이게 주가 추가 상승 전망에 힘을 실네요. MSCI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주가 지수인데 증권사들은 MSCI 스탠다드 지수 편입에 따라서 삼양식품에 2,100억 원 규모의 수급이 생길 거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최근에 주가 강세의 부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의 그 상승이 부담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또한 향후 실적이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킬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기업이네요. 라면, 불닭볶음면 가지고 이렇게 또 주가를 황제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